안녕하세요. 정일기업연구소 수석연구원 권빈준입니다. 오늘은 대표님께 법인 컨설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인 컨설팅 부분이 이제 대표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네네. 법인 컨설팅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컨설팅은 참 많이 오시죠. 외부에서 미팅을 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지인분을 통해서 소개로 해서 많이 오시는데 법인 컨설팅이 도대체 뭔지, 나와 맞는 건지 아니면 회사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법인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 보면은 설립부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이제 정리기 그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들이 이제 그 생각하실 그 법인 컨설팅 내가 왜 받아야 되지? 받으면 뭐가 좋지?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표님이 왜 법인 컨설팅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지 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컨설팅은 저 설립시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신규 법인을 설립하실 때 개인에서 법인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 법인을 신규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창업 시에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나이에 따라서 만 39세 미만이면은 청년 차급으로 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생애 첫 또 창업이시면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해서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 제조업종이시고 여러 가지 연구 쪽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는 벤처 인증을 통해서 또 세감면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으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업력을 잘못 계산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인데도 창업이 인증을 못 받으시는 경우 그 벤처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서 또 진행을 해서 벤처를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설립 시에 혜택이 제일 많기 때문에 법인 컨설팅은 설립 시에 제일 많이 좀 중요하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이야기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거의 차이 부분들을 바쁘시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한 것처럼 나 그거 아는데 이 정도로 중요한지는 모르고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니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단기간에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손해 부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방법론부터 어떤 진행 단계 부분들을 다 컨설팅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설립 시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설립 단계는 지났고, 그 이후 단계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접근해 주시나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을 때는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좀 생성이 될 때는 거기 잉여금이나 절세 아니면은 이제 대표님 소득에 대해서 많이 좀 잘 컨설팅 잘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시고 확인해 보시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회사에 이제 잉여금이 생기게 되시면 그전에 이제 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 내가 적게 갖고 가는 건지 많이 갖고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고 배당을 하고 싶은데 주식이 내가 100%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분한테 배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또 준비해야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좀 궁금해하고 계세요. 기존에는 이제 급여에 대해서는 많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대 보험이 많이 오를까봐 측정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급여를 또 적게 갖고 가게 되시면은 법인세를 또 많이 내셔야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 디자인이라는 컨설팅 분야에서 많이 또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요.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을 우리 자녀나 배우자분한테 배당을 좀 실시하고 싶은데 주식이 다 100% 나로 되어 있다. 이것도 설립 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 시에 주주 구성을 가족으로 처음부터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주식 이동 없이 뭐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바로 실시할 수가 있지만 대표님이 100%다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주식에 대해서 또 이동도 하셔야 되시고 그 배당에 대해서 받을 만큼 지분율도 생각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설립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가 안정권에 좀 들기 전에 세금 없이 주식 이동을 좀 하셔서 관리를 받아보시는 게 좀 좋은 또 컨설팅 방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설립 시에 이야기한 자녀가
자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솔루션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방안들을 대표님께서 실제적으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주저없이 한번 상담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먼저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설명부터 다 해주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어느 연수가 됐을 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또 사업을 안 받겠다라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사업을 이제 이거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 부분들이 중점을 둬서 검토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가업 승계를 받는다고 하시면은 네. 가업 승계 뭐 특례 공제로 갈지 네, 아니면은 그냥 주식 이동으로 가실지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을 하시고 네, 자녀분께서 가업 승계를 안 하신다고 했을 때는 네. 기존에 계속 쌓아둔 네. 미처분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또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세요. 네, 가업 승계 특례 공제를 더 받는다고 하시면은 또 예전보다는 그 법이 많이 좀 좋아져서 사후 기간이 좀 짧아졌지만 증여 특례만 받으시면은 또 상속공제에 대해서도 또 진행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크다고 하면은 특례 네. 자격을 가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지만 규모가 그렇게 안 크다고 했을 때는 주식 이동으로 절세를 하면서 이동을 네. 하시길 또 원하시고 계시고요. 네, 미처분 이익 경우에 대해서도 기존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나 여러 가지 뭐 이익 소강이나 다 모든 솔루션을 더 활용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뭐 딱히 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아시고 많이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랬을 때는 제가 저번에 이제 방송 올린 것처럼 촬영한 것처럼 이제 법인 간의 차등 배당, 기존에 사람 대 사람에 대해서 차등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소득세 두 가지 다 가세가 되기 때문에 좀 매력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제 그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을 더 많이 좀 활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 근데 대표님들께서 이제 자녀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계획이 없다가 이렇게 승계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실 건데 네. 자녀분들이 어떤 그 준비 없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시면 대부분 이 기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있으셔서 이제 좀 승계를 받기를 꺼리시잖아요. 근데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자녀 회사를 설립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리더십을 키워주고 이런 부분들도 컨설팅을 진행하신지 궁금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대표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나이에 따라서 네, 청년 창업이 가능할 나이라고 하시면은 네, 회사에서 경영인 수업도 받으셔야 되지만 네, 청년 창업으로 관련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같이 좀 동년배끼리 네. 인맥을 쌓아가면서 네. 좀 경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좀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경영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네.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긴 그래요. 아버님이 하셨던 일이고 네, 그리고 좀 생소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뭐 3년, 5년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경영에 대해서는 좀 아버님한테 배우셔야 되겠지만 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네, 세금 문제나 네. 잉여금 처리 문제나 네. 급여 소득이나 네, 여러 가지 뭐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네. 저희 쪽에서 컨설팅으로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 연구소만의 장점이 또 ERP 맞춤형 ERP 시스템도 있고 네네. 그게 다 전산화돼 있고 그게 또 세금 절세까지 더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아드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인 경영의 노하우 부분을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아마 다 마련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많은 사례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상담을 의뢰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상담을 좀 더 많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법인 설립 관련해서 상담을 좀 많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법인 전환을 하실 때 네. 뭐 신규로 차려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성실신고 대상이 됐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느냐.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세금면 관련해서 네. 인증이나 벤처 쪽이나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시는데 업종 코너나 아니면 업력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되시면 이 모든 세금면 혜택을 놓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법인 전환인 뭐 기장세무사님께서 이제 성실신고 대상이 되셨기 때문에 법인 전환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말씀을 나눴다고 하시면은 네. 혼자서 그리고 이제 뭐 법무사님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네. 법인 전환했을 때 네. 세금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네. 창업으로 인증이 되는지 그리고 법인을 신규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벤처라는 걸 활용해서 또 세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잉여금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는지 사전 증여가 없다고 하면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성년일 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배우자는 6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시니까 주식 이동을 하신다고 했을 때 세금 없이 이전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미처분 이익응회사에 대해서도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증여 공제만큼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또 컨설팅을 좀 상담을 좀 의뢰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가업승계 관련해서도 우리는 우리 회사의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자산 평가를 또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뭐 기장세무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자산 평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또 컨설팅에 대해서 또 의뢰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래저래 또 기회 비용이 실행 비용이 또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서 모든 걸 한 번에 비용 절약도 하시면서 시간 절약 그리고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게끔 가업승계 관련해서도 상담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많은 분들이 뭐 의원하고 종합병원을 많이 이제 비유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야기한 것처럼 기장세무사님의 역할 부분을 못하시고 잘하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라고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으로서 기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이야기한 것처럼 전문 인력 부분들이 저희가 뭐 변호사님, 세무사님, 뭐 회계사님 이렇게 다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허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런 이제 성장 단계에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도 네. 이야기할까 저희가 이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들이 이제 연구원님께 신청하신다고 하면 네. 아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셔라라는 부분들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컨설팅에 대해서 뭐 거부 반응을 가지지 마시고요. 네.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인증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뭐 주식 이동, 가업 승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다방면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일단 상담 한번 차 한 잔 드시면서 같이 네.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대화 나눠보시면서 편하게 좀 얘기 나눌 수 있으시니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상담 요청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